오늘도 채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채권이 과거에는 기관 투자자의 영역이었지만 요새는 ETF 상품으로 너무 잘 나와 있어서 많은 분들의 재테크 수단이 되기도 하죠. 최근 들어 고점을 친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채권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을 내고 계실 것이고, 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경기 침체 논란이 있기에 지금 들어갈 시점인가 고민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. 신이 아니고서야 금리의 미래를 어떻게 정확하게 내다보겠습니까? 저 역시 그런 능력은 전혀 없기에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, 지금 채권을 사셔라, 사시지 마셔라, 이렇게 조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다만 최근 들어 벌어지고 있는 상황 몇 개만 함께 짚어보면서 앞으로 상황을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. 최근 장기채 금리를 보면요, 굉장히 빠르게 내려오고 있다가 다시 튀어오르려는 심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. 그중 하나는 독일이었습니다. 지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살펴봐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요. 지난 11월 15일에 나온 판결입니다. 독일이 코로나19 때 이걸 막으려고, 침체를 막으려고 배정해 놓은 한 600억 유로가 있었어요. 근데 이걸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한 거예요. 나쁜 데 쓰려고 그런 건 아니고, 기후변화로 인한 프로젝트, 기후변화 인해 고통받는 어떤 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에너지 비용 보조 같은 거, 그린 프로젝트 부흥을 위한 정책 자금, 이런 데 쓰려고 했는데 연방헌법재판소가 법리적인 이유를 들어서, 그러니까 의도의 문제가 아니고 법리적인 문제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,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독일 정부가 예산이 빵꾸가 나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정부가 이 빵꾸난 자금을 메워야 돼요. 근데 지금 독일이 경제가 안 좋습니다. 3분기 기준으로 역성장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세금이 잘 거치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? 그러면 결국 국채를 찍어서 막아야 됩니다.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 독일 재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어요. 추경을 하겠다, 방법이 없지 않느냐. 원래 지금 독일 집권당은 추경을 안 하고 싶은 심정이었는데, 이 올라프 슐츠가 있는 사회민주당인데 지금 우파에 가깝습니다. 근데 상황이 너무 급박한 거죠. 독일은 연정이기 때문에 녹색당 출신 장관이 지금 경제장을 하고 있는데, 이 사람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. 아니, 기후 위기가 이렇게 심각한데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. 지금 국채 발행 안 하는 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손을 묶고 권투 경기를 하는 거다,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런 사항을 당연히 시장이 반영을 하겠죠. 그래서 이날 독일 국채 금리가 확 올라버립니다. 전날 대비 3% 가까이 오릅니다. 이게 미국의 상황. 미국 역시 대선을 위해서는 채권을 더 찍어서 돌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공포로 이어지면서 미국도 채권 금리가 오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.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우리도 내년에 대선이 있고, 또 얼마 전에 대법원이 바이든 정부가 학자금 대출 일괄적인 탕감을 다 무효로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? 미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, 그리고 단기에 너무 장기 금리가 확 내렸다, 이런 것에 대한 되돌림 심리, 이런 게 한번 채권 금리를 꿈틀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. 그리고 또 마침 라가르드 연설이 있었습니다. 라가르드가 뭐라고 했느냐? 이거 좀 뻔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. 우리는 많은 것을 했다. 탄약을 쓸 만큼 썼고 긴축을 할 만큼 했고, 이제는 이 탄약이 경제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오래 머물러야 하는지 관찰을 할 때다. 이렇게 비교적 무난한 발언을 했는데, 결국 결론 이거였습니다. 전투는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승리를 선언한 게 아니다.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인 2%로 내려야 한다,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. 자, 미국 입장에서 봐볼게요. 유럽의 맏형 독일이 아까 보여드린 대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도 금리를 내질 못해요. 왜냐? 인플레가 아직 2% 위니까. 근데 미국은 지금 GDP 나와보시면 4분기 여전히 2% 넘는 성장이 유력합니다.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? 떨어질 듯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언감생신 금리 인하를 꿈꾸겠어요? 이런 마인드가 시장에 더 퍼지면서 이거 뭐지? 금리 너무 빨리 뺐나 우리가? 이런 후퇴, 일단 이런 심리가 시장에 퍼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대가들이 하는 어떤 베팅이나 조언을 많이 참고해서 의사결정하는 게 사실인데요. 그런 의미에서 30년물 금리 5% 초반대에서 정말 신들린 초청산으로 거액을 벌고 나온 빌 에크먼은 정말 많은 걸 시사하게 합니다. 우리가 빌 에크먼의 리딩대로 만약에 내 채권을 샀으면은 돈을 많이 벌었겠죠? 이 빌 에크먼이 이거 한 방 때문에 지금 채권 천재로 불리는데, 원래 다른 빌이 채권 왕이었습니다. 빌 에크먼이 아니고 빌 그로스였죠. 핌코의 공동 창업자인 빌 그로스가 사실 채권 왕으로 불리던 분인데, 이분이 최근 로이터와 인터뷰 나눈 거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.
10년물 금리에 내려갈 룸이 별로 없다. 최저 4.45%로 본다. 그러면서 금리 하락에 따른 주가 추가 상승 기대를 좀 하지 마라. 이런 얘기인데, 만약에 또 하나의 대가인 빌 그로스 얘기를 신뢰한다면 사실 지금 신규로 채권에 들어가는 거 역시 또 약간 자리가 애매한 거죠. 4.45가 최저라는데. 그렇다고 막 채권 금리가 오른다고 볼 모멘텀도 지금은 없고, 또 막 빌 얘기대로라면 내려갈 그런 상황도 아니다. 이런 상황이면은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. 지금처럼 울퉁불퉁한 길을 거며 누를 가능성도 있겠다. 이런 복합적인 시나리오를 여러분 다 염두에 두시면서 이 험난한 투자 세계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정답을 모르고 그때그때 시장에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건 왜 이랬을까를 말씀드리면서 정말 한 스푼도 안 되는,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제 얄팍한 인사이트를 더해드리는 저 역시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. 감히 제가 어떻게 시장을 맞출 수 있을까요? 그런 의미에서 제 영상 항상 참고의 의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브랜비언 이것으로 마치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월거 여부 사랑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